오늘은 궁합 얘기를 해볼까요? 궁합은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들도 중요하고요. 현재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흔히 궁합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은 야, 너네 둘은 궁합이 안 좋으니까 결혼하면 안 좋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하면은 인정을 안 하려고 듭니다. 실제로 또 살아보고 있는 분들은 야, 우리는 궁합이 안 좋아. 그래서 뭐죠?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럼 궁합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궁합이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궁합을 쓰죠. 합궁이나 거꾸로 하면 합궁. 같이 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떠나서 저는 이제 궁합이 뭐냐면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뭐죠? 소통이라고 봅니다. 궁합은. 서로가. 소통인데 지금까지 궁합을 어떤 식으로 봤노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띠궁합이죠. 자, 이걸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삼재를 얘기할 때 이걸 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제? 삼합. 주로 이제 이것으로 많이 봅니다. 뭐냐면은 띠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범띠, 말띠, 개띠는 궁합이 좋다. 왜? 우리는 서로 합치니까, 합하니까. 또 요 사이가 뭐죠? 4칸 차이 납니다. 다. 두 개 더 있는데 제가 안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4살 터울이 궁합이 좋다. 요게 이제 기본이죠. 많이 알려진 거죠.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뭐냐면은, 또 한 가지 더 좋습니다. 안 좋은 궁합이 뭐냐? 그지? 예를 들자면은, 범띠하고, 그죠? 원성이띠는 상충살이 들어서 안 좋다. 그죠? 말띠하고 쥐띠는 뭐죠? 여기도 충이 들어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토끼띠하고 원성이띠는 원진살이 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철학원 하시는 분들 가보면은 다 무슨 얘기 합니까? 자기는 명리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명리학 공부를 했다면은 사람의 운명은 뭐죠? 중심이 되는 것이 뭐라고? 태어난 날입니다. 그죠? 태어난 날의 특성입니다. 근데 얘 띠는 뭐죠? 집단 운명이에요. 그지? 1년에 태어나는 범띠가 뭐죠? 몇십만 명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래 만나면 안 좋고 이래 만나면 다 좋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개인의 운명이 아니죠. 우리가 궁합이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 궁합인데 어떻게 띠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뭐죠? 논리적 모순입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뭐죠? 자기는 명리학 공부했다 하면서 궁합을 이렇게 봐줍니다. 왜냐하면은 궁합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죠? 그것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런 것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맞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충사를 들어서 안 좋다 그러더라.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는 뭐죠? 합이 들어서 좋다더라. 4살 궁합이 좋다더라.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그 다음에 월도 봅니다. 월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봅니다. 2월생과 뭐죠? 7월생. 그지? 7월생은 2월생과 7월생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맨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상충사를 보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좀 배웠다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사주 명식을 세우면은 사주를 세우면은 요렇게 됩니다. 글자가. 그래. 요게 이제 배우자거나 이쪽에도 있죠.
자, 이쪽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궁합을 보는데, 여기 배우자궁이 뭐죠? 여기도 배우자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여기 보지 않습니다만은. 배우자궁이 서로 뭐죠? 이렇게 충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둘이 안 맞다. 그죠? 또 태어난 날, 아까 명리 공부했으니까 조금 나아진 분들입니다. 응? 나아진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아, 그렇지. 띠가 안 맞지. 그까지 궁합 맞나? 나는 정확하게 본다. 그죠? 그래서 보는 것이 뭐냐면은, 태어난 날, 일간 중심이니까, 태어난 날, 연, 월, 일시니까, 이 두 개가 뭐죠? 서로 생이 되면은 좋고, 두 개가 서로가 극이 되면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궁합을 봅니다. 이게 다예요. 그지? 거기다가 뭐죠? 이 또 자리에 따라서 뭐죠? 뭐, 사가 살했죠? 원진살, 그죠? 뭐, 무슨 살, 뭐, 과숙살 들었다. 이 사람은 또, 그래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궁합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자, 궁합이 왜 중요할까요? 궁합은 그럼 뭘까? 그리고 궁합을 뭘까 생각하면은 복잡해지는데요. 단순한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궁합을 봅니까?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떨까요? 두 사람 사이에 매일 싸웁니다. 그죠? 사소한 일로도 뭐죠?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자꾸 골이 깊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그죠? 칼로 뭐죠? 저는 두부베기 같아요. 두부 딱 빼놓으면 뭐죠? 잠깐 붙어 있는 건데 결국은 떨어지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물베기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궁합이 안 좋으면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싸우고 안 싸우고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치?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이, 떨어져 살아요. 탤런트 아닙니다. 일반인인데요. 한 분은 의사시고, 한 분은 여자분인데, 떨어져 사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아주 뭐죠? 인격적으로 이분들이 참, 개인적으로 비싸 볼 때는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서로도 그걸 인정해요. 자기 배우자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같이 살질 않아요. 왜 안 살까요? 하나의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서로가 참 인격도 됐고, 그죠? 인품도 있고, 서로가 괜찮은 사람들인데, 같은 공간에 거주하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는 뭐죠? 우리 따라 살아보자. 자기, 공간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대다수 중년 부부들한테 공감을 느낍니다. 공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궁합이 아주 좋은 집에는요, 60년을 한 집에 살아도, 우리 한번 떨어져 살아볼까? 이제는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궁합은 저는 볼 때는 두 사람 사이의 성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이혼을 왜 하냐? 성격 차이를 합니다. 그 성격 차이가 하니까 애매하거든요. 그지? 왜냐면, 사람이 두 사람 참 좋은데, 성격이 좋은데, 왜 이혼할까? 성격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적 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격 맞으면요, 성격대로 차이 안 나도 삽니다.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짐승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궁합에서. 그렇다면은, 궁합은, 이런 뭐죠? 띠라든지, 띠는 여기 있죠? 띠라든지, 그죠? 여기 두 개가 극한다고 해서, 사이가 좋고 안 좋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마 명리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사주의 8자 글자들은요, 여기에 썼으니까 글자인데요. 이네들이 나와서 둘이 막 싸우고 충돌할까요? 글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뭐냐?
여기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몸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날에 기운들이, 그죠? 그 해에, 그 달에, 그 날에, 그 시에 흐르고 있는 육식갑자의 기운들이 내가 그 기운을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놈이 뛰쳐나가지고 둘이 싸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뭐죠? 안에서 얽히고 설키죠. 설키가지고 뭡니까? 이것이 제 성격이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죠? 여자 몸속 있겠죠. 배우자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죠? 서로 생각이라 그러죠. 얽히고 설켜서 성격을 만듭니다. 성격이 둘이 안 맞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격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궁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특성, 성격을 받아줍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가장 크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들 방식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배우자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누구나. 크게 나누면은 내가 배우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리드하려고 하는, 리드 혹은 뭐죠? 주도, 그죠? 적극적, 이렇게 나타내는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배우자로부터 오히려 뭐죠? 주도하기보다는 배우자가 나를 주도해주고, 그죠? 챙겨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 전체 성격이 반대로 만나면 싸웁니다. 왜? 소통이 안 되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반대로 만나야 되냐면은 전체 성격이 반대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그죠? 기대치, 내가 행동하는 스타일, 이것이 서로가 뭐죠? 반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 배우자가 뭐죠? 주도받기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거죠. 풀볼 때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궁합 보러 오시면은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 딸은 몇 살 차이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그지? 몇 월생하고 만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뭐죠? 그 사람 사주를 다 알아야 되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생년월일을 다 알아야 그 사람 사주를 알고, 그 사주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알아야지 당신 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맞네요. 성공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몇 살 같은 것도 맞다 그던데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그 제가 웃죠. 어떻게 해요? 언제 결혼하는 건 당신 딸 마음이 내 마음이겠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 딸이 언제 결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지? 둘이가 궁합이 맞다면은 언제 결혼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럼 결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또 제가 답변을 하죠. 어떻게 해요? 자, 동양의 나이, 그죠? 사주는 돌아갑니다. 그지? 돌아가는데 60년마다 돌아가죠? 그러면은 올해가 병신년인데 이러면은 병신년이라 칩시다. 60년 전에 병신년이고 60년 후에 병신년입니다. 그러면 병신년 음력 5월 5일 오시생 이러면은 뭐죠? 60년 후에 똑같습니다. 그럴까요? 같지 않습니다. 60갑자를 3번 돌리면은 180년 전후에
병신년 5월 5일 오시생하면은 사주가 똑같습니다. 마시를 찾아보면요. 뭐 이것도 아는 분이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가 병신년이지만 얘가 이제 병신년이 뭐 20살에 30살이 됐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180년 전에 병신년 5월 5일 오시생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주가 똑같아요. 글자는 안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180년 전에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시대에 당신 딸하고 같은 년, 월, 일, 시를 가진 사주를 가진 여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결혼했을까요? 제가 묻습니다. 그때 30살에 결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뭐죠? 10대 후반 되면 다 갔습니다. 10대 중반 넘어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주가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 애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합이 중요한데, 그 궁합도, 띠궁합은 별로 의미가 없다. 없고, 성격인데, 그 성격 중에서도, 내가 배우자한테 어떤 걸 바라고, 그죠? 또 내가 배우자한테 어떻게 해주고, 근데 그것을 저쪽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안 주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것이 궁합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이렇게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자한테.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집에 오면 뭐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여자를 리드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약해서 그러냐? 나머지 기운에서 뭐죠? 기운이 엄청 센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그죠? 자,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분이 기가 세가지고 뭐죠? 건달인데요. 밖에 나가면 뭐죠? 대장이에요. 그죠? 상남자죠. 자기들 얘기로는. 힘도 세고요. 절대로 뭐죠? 남한테 안 굽히려고 그러고. 이런 남자인데, 집에 오면은 뭐죠? 여자한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받는 구조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궁합이에요. 또, 기가 엄청 약한 남자예요. 기가. 엄청 약한 남자, 저처럼요. 엄청 약한 남자인데, 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배우자한테. 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내가 리더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자 하는데, 여자가 뭐죠? 반기를 들면 뭐죠?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심리궁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튼 띠궁합 그죠? 그 다음에 뭐 상충살이 들었다, 합이 들었다, 4살 돌이 좋다. 여기에 현혹돼서 뭐죠? 단 한 번뿐이 없는 결혼. 뭐 2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부터는 뭐죠?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처음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그때 뭐죠? 조심을 해야 되죠. 2번째, 지금 근데 살고 있어요. 둘이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혼하라 그럽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적을 써버릴까요? 궁합이 좋아지고 베개 밑에 넣게? 그렇게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다고 궁합 사이가 좋아집니까? 한번 해보세요. 좋아지는 거. 또 뭐죠? 부처님한테 공양해보세요. 신봉사 눈 뜨듯이 눈이 떠지는가? 안 뜨십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부부 사이 좋아지기를.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집니까? 2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다가 싸웁니다. 대화하라 싸웁니다. 대화하라 그러는데요.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죠? 절대로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죽는다고 해서 뭐죠? 정말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만 죽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죽어도 싸움 안 하죠. 안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뭐죠? 한 사람이 양보하면 정말 힘들어요. 뭐랍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죠?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나마 유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합을 보러 올 때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 제대로 봐라.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궁합 안 좋다 그러면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네들이 지금 연애가 사이가 정말 좋아요. 우리 정말 사이 좋은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손을 딱 잡고 와요.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들 한번 보자. 너네 선배들이 결혼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결혼식장에 손잡고 팔짱 끼고 들어갔겠냐. 그 사람들도 뭐요? 초년에는 네 못지않게 둘이 손잡고 끌안고 살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궁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저는 이제 살아보라 그래요. 살아보고 부딪히게도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뭐죠? 누가 죽어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줬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말 못 믿겠지.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내가 입증을 안 해보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주 합리적으로. 그게 뭡니까? 묻습니다. 너 집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 그지? 삼촌, 숙모, 그 다음에 오빠나 누나, 형님, 그쪽 부부가 있을 거 아니야. 한 3상 정도를 가져오느라. 나는 전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그죠? 통상적으로 누가 더 먼저 자극을 하고, 그래서 둘이 전쟁이 진행되는가를 내가 쫙 설명한다. 그냥 뭐가 좋아 안 좋아 이게 아니고 리얼하게. 그것이 세상 중에서 내가 설명한 게 한 상이나 틀리면은 너 결혼해라. 왜? 내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따라 내가 세상을 다 정확하게 설명한다면은 니네들도 내가 설명한 내용이 맞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젊은 친구들은 빨리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뭐죠? 3명을 가져와서 저한테 상담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제가 이 궁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띠만까지 결혼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차분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여자한테, 내가 남자한테 어떻게 하는 스타일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글자만 봐도 대강 알죠. 어떨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궁합을 그냥 띠궁합 좋다 그러더라. 그죠? 그 다음에 상충상이다 안 좋다 그러더라. 그렇게 보지 마시고 곰곰이 성격을 보는 거예요. 상대, 그죠? 이성한테 대하는 태도. 벌써 뭐죠?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아드님은, 그죠? 어떤 고객의 아드님은, 이 아드님은 아마 여자한테 상당히 잘하는, 여자한테는 잘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으면은 엄마한테도 잘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지? 엄마한테 뭐죠? 잘하지 않고 엄마한테 매일 기대입니다. 그지? 엄마 해주기만 기다리고요. 그런 친구는 결혼해서도 뭐죠? 여자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하지 않아도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고,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그지? 또, 궁합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문제라면은, 그렇게 내가 배우자를, 이성을 대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이 혐오양체형입니다. 이러면은 요즘 혐오양체가 어디 있냐 묻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받쳐주고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다. 항상 10분의 1이죠. 확률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합에 대해서 너무 띠궁합이라든지 그쪽에 연연해가지고 쉽게 결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챙겨줄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의견을 따라줄 사람인가, 또 아니면은 나를 제대로 리드할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